ITI-3000은 폴리오마 바이러스의 거대 T 항원에 램프1을 결합해 만든 항암치료 백신입니다. 분자 플러스 생물학은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은 분자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왼쪽은 제임스 왓슨이고 오른쪽은 크릭입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을 발견한 시점에서 분자생물학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생물학은 기본적으로 분자생물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자생물학은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라고 합니다. 분자생물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형질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림을 보면 꼬리가 달린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 안에 동그라미 플라스미드 DNA를 삽입할 겁니다. 플라스미드 DNA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니 삽입하길 원하는 초록색의 타깃진도 보이고 나중에 구분하기 위한 빨간색의 안티바이오릭 레지스턴스 진도 보입니다. 세균 속에 플라스미드 DNA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열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양하면 클론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형질 전환이라고 합니다. 형질 전환은 특정 DNA를 생명체 내로 삽입하여 새로운 유전 형질이 발현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주로 플라스미드를 사용하여 세균 안에 유전자를 도입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미드 DNA를 세균 속에 집어넣을 때 열을 주었죠. 이걸 히트쇼크이라고 합니다. 열로 충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기술과학이 발전하여 이제는 세균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에서도 형질전환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 GMO를 만드는 기술로 이용되고 있죠. 1980년대에 토양 미생물 중 식물세포를 감염시켜 자신의 DNA 일부를 식물의 유전체 내에 삽입하는 아그로박테리움이 발견되었습니다. 아그로박테리움이란 식물에 기생하는 병균인데 이 병균은 감염된 식물에 자신의 유전자를 이식시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특성을 가진 아그로박테리움을 써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식물 유전자에 다른 유전자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실마리를 준 겁니다. 연구자들이 아그로박테리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식물의 형질 전환도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GMO는 전혀 다른 생물체에서 뽑아낸 유전자를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해 삽입해서 만듭니다. 유전자가 조정된 새로운 생명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GMO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줄임말인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조작된 생물이라는 뜻이죠. 미생물, 식물, 동물 등에서 뽑아낸 유전자를 기존 생명체에 삽입해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 GMO 옥수수는 병해충을 죽이는 능력을 지닌 유전자를 토양 속 미생물같이 전혀 다른 생명체에서 뽑아낸 뒤 옥수수에 심어서 아예 유전자 자체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새로운 옥수수를 만드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품종 개량을 위해 서로 다른 과일의 씨앗이나 꽃가루를 서로 접붙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과를 깎아먹는 애플 수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질 전환 기술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료화면은 GMO 옥수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해충을 죽이는 유전자를 뽑아 옥수수에 심는 과정인데요. 1번, 먼저 자연을 관찰합니다. 해충을 죽이는 미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있다면 해당 생물체에서 병해충을 죽이는 유전자를 뽑아냅니다. 2번, 원형 플라스미드에 병해충을 죽이는 유전자를 끼워 넣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3번, 식물에 유전자 감염을 일으키는 병균을 구합니다. 아그로박테리움이 식물을 감염시킨다고 하네요. 아그로박테리움에 아까 만들어 놓은 플라스미드를 이식합니다. 4번, 옥수수에 아그로박테리움을 감염시킵니다. 5번, 이제 옥수수 세포에는 병해충을 죽이는 유전자가 이식되었습니다. 6번, 유전자가 이식된 옥수수 세포를 배양합니다. 7번, 그 결과 병해충이 강한 GMO 옥수수가 탄생합니다. 정리하면 GMO에서는 숙주에 삽입할 유전자가 준비되면 숙주에 해당 유전자를 끼워 넣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끼워 넣는 대표적인 방법이 아그로박테리움 기법입니다. 연구자들은 동물, 식물, 미생물 등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추출합니다. 그림에서 파란색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아그로박테리움에 이식시킵니다. 플라스미드를 도입하는 것이죠. 이후 아그로박테리움을 숙주인 식물에 감염시키면 숙주의 외부 유전자가 이식돼 GMO에서도 이식한 유전자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GMO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이 과정에서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합니다. 숙주에 삽입한 특정 유전자가
보니까 숙주에서 어떤 부분의 변형을 일으키기 예측하기 어렵고 해당 숙주가 체내에 들어갔을 때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반면 GMO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와 농업식량기구 FAO는 GMO의 2차적 위해성을 예방하기 위해 GMO가 특허를 받기 전 안정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GMO 옥수수가 기존에 섭취하던 옥수수 종자와 품종 차이는 없는지, 새로운 위험 요인은 없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외에서 생산된 GMO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안정성 평가제도 등을 통해 2차적으로 평가한 뒤 수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진은 Simian Veculating Virus 4입니다. 줄여서 SB40이라고 부릅니다. SB40은 폴리오마 바이러스입니다. 사람과 원숭이 모두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폴리오마 바이러스처럼 SB40도 DNA 바이러스이고 동물한테서 잠재적으로 암을 발생시킵니다. 이 사진은 폴리오마 바이러스인 SB40으로부터 유래한 large T 안티젠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처럼 예쁘게 생겼습니다. 각막 내피세포는 증식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막 내피세포의 수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각막은 동공을 보호하는 눈 앞쪽의 투명한 막입니다. 각막은 안구의 가장 바깥쪽 표면으로 눈에서 제일 먼저 빛이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공기 같은 외부 환경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 외상을 쉽게 당할 수 있고 여러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각막에는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각막에 혈관이 있다면 혈관에 의해 빛이 가려져서 망막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각막 표면은 눈물에 의해 수분 상태가 유지되는데 계속 적셔지는 눈물은 빛을 일정하게 통과시키고 굴절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로 인해 사람은 정상인 경우 1.0 이상의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막 내피세포는 증식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각막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합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각막 내피세포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영구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이 SB40 large T 항원을 DNA 상태로 주입, 트랜스펙션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세균은 트랜스포메이션, 세포는 트랜스펙션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SB40 거대 T 항원을 이용하여 증식을 정지시킨 각막 내피세포의 증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B40 거대 T 항원을 배양 각막 내피세포에 주입시킨 뒤 그것이 실제로 증식을 증가시켰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염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SB40 거대 T 항원을 배양 각막 내피세포로 주입시킴으로써 염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SB40 거대 T 항원은 세포 내에서 DNA 합성을 유도하여 일시적으로 세포의 증식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왜 SB40 large T 항원을 주입하는가? SB40 large T 항원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세포의 DNA 합성을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분열하는 세포들 뿐만 아니라 정지되어 있던 세포들도 S페이스로 유도합니다. 세포 주기는 4단계가 있습니다. S기는 합성기로 DNA를 복제하는 단계입니다. SB는 진핵세포의 DNA 튜머 바이러스입니다. SB40이 세포 내로 도입되어서 만든 유전자의 산물이 SB40 large T 항원입니다. SB40은 폴리오마 바이러스죠.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인데 각막 내피세포처럼 증식하지 않는 세포도 증식하게 만드는 게 폴리오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한히 증식하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니까 말이죠. 그리고 메르켈 세포암의 특징은 급격하게 발전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것도 폴리오마 바이러스가 증식을 활성화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HIV 이뮤노믹은 이런 폴리오마 바이러스의 거대 T 항원을 항원으로 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중인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GMO는 식물의 형질 전환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그로박테리움은 식물 세포를 감염시킵니다. SB40은 폴리오마 바이러스입니다.